경급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에 전한 저는 한대건이고요. 12월 21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표절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코가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하나? 온몸이 간지러워. 마르나봐요. 네.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뭐 저보다 형님들도 계시겠지만 건조해져 되게. 옛날에는 이게 뽀송뽀송했는데 만지면 애기 살 같고 지금은 뭐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 어쨌든 간에 뭘 얘기하려고 하지? 갈 길이 멀어요. 예. 부산이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마사회에서 발표도 했지만 원래는 다음 주는 서울이 휴장을 하고 부산을 금요일 날 이제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었어요, 마사회가. 근데 부산 경마장 이제 기수들의 반대로 인해서 제주 경마로 하고 뭐 금요일 날 제주 경마로 또 시행을 하는 걸로 또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건 다음 주부터 다시 말씀드릴 얘기고, 어쨌든 서울 경마는 2019년도 경마에 오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없어요. 다음 주는 부산만 하니까, 부산하고 제주만 하니까 이번 주가 서울 경마의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수들도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2019년을 마무리 짓는 그런 경주 주간이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몸을 살릴 수도 있겠죠. 오늘 기수협회에서 또 송계철 기수 또 다쳤어요. 그래서 제 차례한테 다친데 또 다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또 다리 쩔뚝쩔뚝 거리더라고요. 지난번에 다쳤을 때도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악바리 근성이 있으니까 뭐 아파도 하는 거죠. 근데 제 차례가 너무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송재철 교수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착한 친구입니다. 또 성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력도 있고 약든가. 문세영 교수처럼. 그래서 뭐 자기 성적을 계속 이렇게 일취월장하든가. 송재철 교수처럼 진짜 뭐 뭐랄까요, 노가다 뛰는 것처럼 여러도 뭐 인기마건 비인기가 많건 말이든 돈을 벌든 못 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조교를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조교하고 타기도 하는 기수가 돼서 언젠가는 좋은 마필이 왔을 때 야 제철이 고생했는데 한번 태워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든 기수가 송재철 기수죠.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말도 곧잘 타니까 태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으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수고 군대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마방에서 러브콜을 하는 걸 보면 송재철 기수가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문세영 기수가 송재철 기수 보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야 너처럼 말하면 허리 다 나가 임마. 그래서 농담까지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수가 송재철 기수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몇몇 기수가 그렇죠. 뭐 이혁 기수도 그렇고 김동수 기수도 그렇고 인간성 하나만큼은 정말 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인간성이 별로 안 좋은 기수도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자기의 생각과 고집만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양 어깨에 힘들어간 기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사람 사는 세상인데 뭐 그런 게 없겠어. 다 있겠지.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보다 지금 나이가 굉장히 좀 어려요. 기수들이 펼칭을 해서 이거 뭐냐 이거. 어린 기수들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저보다 많이 어린 기수는 한 20 몇 살 차이 나죠. 그리고 웬만한 기수들도 고참 기수들 빼고는 저하고 10살 이상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어깨에 힘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아직 세상을 좀 더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나이 먹었다고 꼰대짓 하면 애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납작 엎드리고 얘 기수님 이러면서 막 그냥 손바닥에 발이 대도 이제 막 굽신거려야죠. 우리 인생이 그래. 뭐 나도 직장이잖아 이게.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런 고충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취재해서 얻어온 내용도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토요일 경마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대건의 무통장 문자는 여기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요쪽에 나오고 있죠. 요쪽에 새마을금고 통장 나오고 있고요. 하루에 2만원, 이틀에 3만원이니까 그걸 알아서도 뭐 편하신 대로 입금하시면 될 것 같고,
핸드폰 결제는 060-300-7766이에요. 미리미리 좀 결제하셔서 정보다운 정보, 양아치 구라 개구라 정보에 당하지 마시고 직접 취재를 하고 온 기자의 정보를 얻어 가십시오. 어떤 분이 문자 하나 날리더라고. 정충이 안 나오면 네가 씨발 뭘 취재했다고 개똥이나 맞지도 않는구만. 그래요. 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또 다 잘 맞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희일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취재를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안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경주의 꼬임이라든가 아니면 걔들이 날 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싶다 그러면 음성 정보를 들으시는 게 더 낫고요. 그냥 문자로 가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번호만 표출이 되니까 그런 오해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대건은 열심히 취재하고 열심히 마방 취재 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니까 또 이번 주가 제 전공 아니겠습니까? 서울경마. 취재한 내용들이 다 있는, 직접 취재한 내용들이 있는 서울경마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처는요 258열이고요 8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1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금요일날 하는데 금요일날에도 제주경마를 제가 하고 있는데 부산 제주 현지에서 올라온 정보를 가지고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야죠. 광고 한번 보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할 게 있었나? 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경주 2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한 번만 우아룡은 좋아요. 힘이 좀 남는 느낌? 이 조기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아져서 원마 심플 스타일은 선행을 같이 있다는 게 최대 이템이죠. 3번 넣고 5번, 7번 주력. 5번이 선두 지켜내면서 5번, 3번, 8번.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경주입니다. 1번 미라클로프는 안쪽 게이트를 파고든다면 입장권이 유력한 만큼 1번만 풀 충만을 놓고 1번 넣고 2번, 9번. 1번, 4번, 9번입니다. 1번, 4번, 9번. 경주리 1700m 제11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11경주입니다. 얼마 비평이 많이 좋아졌죠.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고 15만 스피드들도 모처럼 만에 빠른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 선두권을 공략하고 18번 넣고 11 단통만권이고요. 좀 전에 안쪽에서 7번도 2, 3위권 따라붙습니다. 잘했다. 못한 게 아니네. 문자정보 신청하신 분들은 다 적중했을 거고 승부경주를 많이 못 잡았어요. 그래서 요걸 쳐먹어도 맞습니다. 요걸 좀 쳐먹어야지 또 사람이 또 의지가 생기고 해요. 난 전생에 무슨 욕바지였나봐. 자 1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신마대 경주죠. 이 신마대 경주가 1경주와 2경주인데 1경주가 짜임새가 좀 있어요. 주행검사에서 상당히 가능성을 보였던 마피들이 많이 출전했죠. 일단은 이거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잠시만요. 갖다 놓고 한번 해봅시다. 요거였나? 요거였고. 1번 런던 히트 좋았죠?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게이트 히트도 빨랐고 약간의 경험은 있었는데 끝걸음도 나와주고 있어서 실전 자체가 좀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요. 그나마 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마필 아닌가. 게이트 또한 조건이 1번이에요. 승조측에서 욕심 한번 내볼만 하고. 이건 뭐 올백도 상당한 여유였어요. 지금 반가지 큰구리 제가라고 눈가면을 씌우고 나왔는데 장구를 좀 바꿨죠. 약간 좀 마필이 좀 악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보완을 했고요. 워낙에 여유를 보였기 때문에 코너 들어서 먼저 치고 나오는데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에요. 12초 6이 나왔으니까는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아마 그래도 총막감으로 죽을 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하만식 기수가 워낙에 승부사기 때문에 이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갑오사랑에도 나쁘진 않은데 조제로 기수는 조교 때가 더 낫다고, 조교 때보다는 실전이 더 낫다는 얘기를 해요. 실전 뛰어보지도 않은 말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마 썬더케이도 괜찮았었죠. 선두권에 가담이 되고 밀어주니까 반응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마필이 잘 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애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뭔가 내가 가자고 했을 때 가는 마필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지 뭐 가자고 하면 그냥 혀 빼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런 말들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그 습성을 버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치려고 또 애도 많이 쓰고. 근데 썬더케이는
그런 이 밀어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보여줄 걸음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글로벌선도 가능성은 있고요. 선입권 가담이 되는데 약간 뭐랄까 이렇게 마필 결승선언 전반에 좀 잡히는 맛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싹수는 좀 있는 마필이고요. 팔말 루이사도 주행검사 잘 받았었는데 파인기 때문에 데뷔전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되고 나오긴 했지만 뭐 지금은 조교 때 모습 보면 뭐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 마필도 조금은 더 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어차피 이 신마 경주는 실전을 뛰어보지 않은 마필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마들은 아무래도 경주력에 대한 것은 검증이 돼봐야 되죠.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내가 이전에 처했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막 정말 개떼 같은 사람들이 막 고함 치고 소리 치고 못 알아듣겠지만 이 소리라는 것에 대한 예민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뭐 가다가 그림자에 놀라서 점프하는 놈, 뭐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 보고 점프하는 놈, 별놈 다 있어요. 모래 맞으면 이런 게 모래구나 하고 안 뛰는 놈. 근데 이런 것들까지 뭐 다 저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뛰어봐야지 안다 신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주행검사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2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1번이 가장 그래도 우선순위가 중에 될 것 같고 5번, 7번, 8번 이런 나피들이 뒤에서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끝이 날 여지가 분명히 있죠. 최종 한번 보고요. 현장에서 최종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종합지에도 비슷하게 잡혔죠. 2번을 중심으로 해서 1번, 5번, 7번, 8번, 4번은 뭐냐? 분석 차밍. 이거는 크게 기대가 안 돼요. 많이 뭐 좋아진 것도 없던데 왜 잡혔는지 모르겠네. 건비전 한사가 그래도 많이 올렸네요. 마번은. 어쨌든 간에 4번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2번 놓고 해보십시오. 자, 설그만 2경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토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압축은 되는 경주라고 보여져요. 3번 캡틴 브라보, 6번마 질주의 꿈, 7번마 레이크스타, 9번마 아라리오, 뭐 10번마 글로벌 왕자, 뭐 이런 나필이 도전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캡틴 브라보의 김종준 기수는 안 된다고 하던데 발주가 일단 안 좋아요. 근데 발주가 안 좋은데 이게 채찍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고 끝까지 좀 날카로운 마필입니다. 근데 발주를 해봐도 김종준 기수는 발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마들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막판 한 발을 쓴다면 2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6번 질주의 꿈도 실전에서 띄워준 걸음도 있고 7번 레이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아라리오도 지난번 경주 때 경주 검사에서 오른쪽 앞다리 저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상태에서 뛰다 보니까는 오래간만에 나와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10번 글로벌 왕자도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주행검사 모습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불합격 당할 때보다는 분명히 나았어요. 한번 불합격을 당했는데 그때보다는 나아졌는데 또 합격을 하고 나서 좌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대건이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마피들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피는 바로 9번마 아라리오가 됐습니다. 9번을 축으로 해서 현장에서 큰 이상만 없다면 이번 경주는 승부예요. 한대건이가 주력 한방 어디로 때리는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제가 축 공개해 드렸어요. 어차피 뭐 혼전 양상으로 팔리고 6번이 대가리로 팔릴 거예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한대건이가 이번 첫 번째 메인 승부처에서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9번이다. 이 말씀까지 공개해 드리면서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주에 문자 신청을 하셔도 제주경마까지 전 경주가 다 날라가니까 이때도 문자 신청 많이들 해주세요. 운선 정보도 많이 들어주셔도 좋고요.
좀 들어주라 좀. 씨, 힘들어 죽겠구만. 자, 성공 상경주예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지만은 정말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눈에 보이는 마피는 신범만 천년의 고도가 맞고 뭐 천년의 고도가 안 될 것도 없는 편성이긴 한데 항상 조교 때에는 펄펄 날아다녀서 실전에서 못 뛰는 거지 조교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갖고 또 한구라 했지 않습니까? 10월 27일 경주에서 만세와 함께 들어올 때 천년의 고도를 놓고 32배짜리 승부경주로 가져가 적중을 했었는데 그때에는 정말 이동화 기수가 전개를 잘 풀었고요. 직전 경주 안토니오 기수, 이동화 기수가 선두까지 똑같이 가담을 시켰는데 또다시 걸음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교 때의 모습은 이미 메이드가 돼 있는데 그만큼의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걸음이 안 나오는 거죠. 과연 기수가 교체가 된 부분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조교 때는 좋아요. 그리고 백두산 천지는 안쪽에서 집요하게 파고들겠죠. 뭐 누구나 다 상상을 합니다. 이 기수들도 마찬가지로 편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야 니들도 별거 없잖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저마다 기회를 노릴 거예요. 근데 정말 천금을도 못 사는 1번 게이트를 들어왔다면 백두산 천지는 승부를 안 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3번만 호남대로는 열심히 타고 3차를 했는데 1분 55초가 나온 걸 보면 정말 이것도 정말 별거 없는 말입니다. 지금 페르더를 이렇게 거세하고 난 이후에 자꾸 올라와 했는데도 안 올라오고 있는 지금 막 공마단. 어차피 이 마필들이 뭐 도찐개찐으로 팔릴 거예요. 네. 도찐개찐으로 팔리는데 어느 한 마필 이건 왔구나, 이건 강축이구나, 이거 놓고 해야겠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1번과 10번 중에서 축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애매한 경주는 배당은 보장이 되지만 적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너무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볼까요? 그쵸, 뭐 1번 10번은 이빨이 팔리겠죠. sen킹은 뭐야? 이건 안 돼요. sen킹은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시면 돼요. 공마다 차라리 페더럴 퀸이 낫겠다. 공마다. 네. 그 안에서 한번 결정해 볼게요. 1번 10번 중에서 충무가 선정을 한 다음에 이 경주는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아주 구린 냄새가 펄펄 진동을 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설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이건 약간 좀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마 스트롱키 데뷔할 당시에 뭐 서인석 조교사가 안말 최강자로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했던 마필이고요. 성적 자체는 그썩 좋지는 않아요. 사실 5년 동안에 3번의 준우승인데 물론 상대방은 강해서 내가 졌지 뭐라고 평가하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정말 이 마필이 명마고 능력마면은 우승했겠죠. 그냥 애매하니까 입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강자를 만났어도 제걸음 뛰겠죠. 운도 안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조교사의 입장이고 말은 능력이 있으면 우승합니다. 능력이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뛰는 거지. 근데 애매하지만 정말 애매한 마필들만 모아놓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스트롱킨이라는 마필이 정말 대단한 마필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그래도 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난번 경주 때의 그 11월 24일 경주 이 경주 한번 볼까요 우리?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날도 진 경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탔습니다. 말을 보면 착차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스트롱킹과 스트레토가 뛰었던 이 모든 마필들의 착차가 1마신이 안 납니다. 보실까요?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 8번 달려라 속보가 출발이 떠진 사이 4번 스트레토가 빠릅니다. 4번 스트레토의 격차를 좁힌 1번 비르투스, 1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 7번 럭키 법전까지 4번 스트레토를 필두로 1번 비르투스와 7번 럭키 법전 3마리가 삼각형을 그리면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4번 스트레토 계속해서 선두 자리 유지합니다. 1마신차 벌리면서 단독
스트레토 여전히 앞서 나와 있습니다. 4번 스트레토 선두에 안쪽을 파고드는 1번 비르투스와 외곽의 7번 럭키 법전. 그러나 4번 스트레토 이제 걸음을 내면서 서두 굳히게 나서 있습니다. 4번 스트레토 선두에 안쪽에 1번 비르투스가 2위 자리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4번 스트레토 선두에 1번 비르투스와 바깥쪽에는 7번 럭키 법전과 2번 스트롱퀸도 힘을 냅니다. 4번 스트레토 선두 굳히게 나서 있습니다. 저번에 3마신차 반마신차로 격차를 좁히는 1번 비르투스 4번 1번 두 마리 통에 7번 6번 골드 히어로와 11번 헤일로보드 9번 5번 갤럭시 피스가 5위 자리를 안쪽에서 잡았고 3번 싱그러운 타임이 6위로 2번 스트롱 퀸이 7위로 뒷선에는 6번 골드 히어로와 11번 헤일로보드 9번 싱싱장수 등이 따릅니다. 4번 스트레토와 목차의 거리차를 좁히는 7번 럭키 안쪽을 파고드는 1번 비르투스와 외곽의 7번 럭키 법전. 그러나 4번 스트레토 이제 걸음을 내면서 서두 굳히게 나서 있습니다. 4번 스트레토 선두에 안쪽에 1번 비르투스가 2위 자리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4번 스트레토 선두에 1번 비르투스와 바깥쪽에는 7번 럭키 법전과 2번 스트로퀸도 힘을 냅니다. 4번 스트레토 선두 굳히게 나서 있습니다. 4번의 3마신차 반마신차로 격차를 좁히는 1번 비르투스 4번 1번 두 마리 통에 7번 럭키 법전이 외곽에서 4번 스트레토가 이번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와야겠죠. 빨이 없어요. 스트롱퀸의 저 정도의 걸음빨이라고 한다면 얘는 좀 와줘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후차권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가장 돋보이는 마필은 8번 마 콰이어트 아델이에요. 승급전이긴 하지만 마방의 내용도 괜찮고 별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1월 16일 경기만 놓고 보면은 주행방해가 상당히 많았었죠. 늑발도 했고 낭만 마필에게 주행방해도 받았는데 주행권까지 끌어올렸고요. 끝걸음에서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인정이 되는 걸음을 보였고 완전히 뭐 주행이 뭐 꼬였으니까. 근데 발주가 워낙에 안 돼요, 마필 자체가. 그래서 초반이 느리다는 것이 단점이지 올라오는 끝걸음으로서는 승급했다 하더라도 가장 낫지 않나. 5번, 8번 막권이 가장 좀 유리하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다 애매하죠. 뭐 7번, 10번, 11번. 다 애매한데 실로 패밀리 파크는 직접 거림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하고. 과처 이용은 지난번에 선행까지 가고 깨지는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금수기스타는 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후종이라는 질병이 있었고 얘는 그냥 항상 좀 이렇게 성실파예요. 금수기스타는 매번 꾸준히 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음을 최대한 다 쓰는 것 같아요. 이미 전력은 다 노출됐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도 열심히 살려져 있어서 그런 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7번, 11번, 10번은 깍두기. 야, 깍두기 오랜만입니다. 요즘 애들은 깍두기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이, 이거 한번 썰려니까 힘들다. 요 안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 8번 맞고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맞고 5번은 맞고요. 5번은 뭐 충막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번이 뭐 이렇게 된다니까. 저는 5번 놓고 할래요. 5번, 8번 한 방 맞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5경주 넘어갑니다. 한동안의 두 번째 토요 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1번만 위너블루, 3번 피키힐, 8번만 함양산성, 10번만 롱라인, 글로벌 썬더, 갤럭시 피스 뭐 이런 나피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태종 기수를 만났어요. 태종이 형은. 그래서 형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시고 웃으시더라고요. 내년에도 건강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태종이 형 환갑잔치를 경주로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야, 백전노장이죠. 그래도 아직도 경주력에서만큼은 밀리지 않습니다. 정말 체력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존경스러워요. 그때 보면. 어쨌든 위너블루에 대한 박태종 기수의 판단은 어땠는지 조결했을 때 그 느낌이라든가 실마 글로벌 썬더의 이혁 기수의 생각, 이혁 기수만 나오고 왔으니까요. 실마 갤럭시 피스의 이동화 기수의 생각, 뭐 이런 것들, 함양산성에 대한 김덕현 기수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한대건이가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의 능력에 대한 판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대건이가 데뷔했을 당시부터 꾸준하게 추적하고 분석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한대건이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한대건의 축막감이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이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할 수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경기력이었었죠. 그때 당시에도 당시의 기수가 내 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요. 나 머리 왜 이러니?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졌는데? 큰일 맞았다. 냅둘 거 그냥. 내 머리 가르마가 어딘지 모르겠어 지금. 나도 헷갈려. 어쨌든 괜찮나요? 네. 그냥 봐주만 하면 됐어. 네. 어쨌든 지난번 경주 때 상당히 아쉬워했던 그 마필을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로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5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마 6경주 넘어갑니다. 12번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마필이 한번 센터사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5창 안에 들어오니까는 뭐 집 밥값은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폭발력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인기가 실리고 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마필이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이번 경주는 조금 기회가 온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멀러 기수의 부재로 인해서 이현정 기수에 선정왔는데 현종이하고도 좀 잘 맞지 않을까. 창고 타는 데는 이현정 기수가 능력이 있죠. 근데 워낙에 창고 타니까 그게 문제지. 너무 참아 현종이는. 앵간히 참았는데 그 참으니까 똥 되는 거야 계속 걔가. 조금 더 몰아붙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선행만은 또 무릎 졌고 선행을 가는데 이 추임만은 너무 참고 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신 있을까 그렇게 하겠죠. 어제 3번 센터사는 이현정 기수의 기승술과도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근데 결정력이 없으니까 맨날 그 타령. 1번 큐피트 한이는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면서 선전을 했어요. 발주가 빠른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얘보다 더 빠른 마필이 있죠. 3번 럭키 상훈입니다. 럭키 상훈은 데뷔한 이후에 재미를 못 봤어요. 뭐 굴레가 깨서 취소되기도 하고.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 경주에 재미를 봅니다. 그것도 선행으로 낙승을 거두죠. 그래서 이번에 습급전인데 그 럭키 상훈의 입장에서는 알았어요 이제. 아 럭키 상훈이라는 마필은 조기사도 그렇고 마유도 그렇고 아 얘는 선행을 가야지 낫구나. 당연히 이런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서 계속 삽질하다가 지난번에 선행 가서 스트롱 레드로 7마신을 이겼으니 뭐 편성이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럭키 상훈이라는 마필은 선행을 갔을 때 자신의 걸음 이상을 띄워주는구나 하고 다음 경주에 작전을 세워도 아직 하위군이니까 장거리 아니니까 선행 갑시다. 당연히 그런 작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큐피트 언니는 발주기 이탈이 굉장히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또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가 잘 풀렸고 상대가 좀 약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번, 3번과의 격돌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뭐 배당판에서는 1번이 더 빠를지 3번이 더 빠를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싸우는 순간에 이건 다 개박살 나는 거죠. 어차피 둘 다 지구력에 대한 보장들이 3번은 모래를 안 맞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1번은 큐피트 언니도 선행가다 버텨내는 상황이면 일절의 양보 없는 선행 싸움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하고요. 두 마필의 선행력 차이에서 본다면 3번은 럭키 상훈이 좀 더 낫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1번, 3번의 경합 속에서 그 뒷선에서 자기 포지션을 찾아가면서 한 발을 놓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4번만 센터사 같은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모처럼만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7번 미사일 파티도 뭐 지난번에 완전히 가죽 벗겼죠. 아주 패 죽이면서 4착을 했는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만큼 뛴 거면 미사일 캔디도 잘 뛴 거예요. 단거리 1000m에서는 미사일 캔디가 취입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8번만 에이스1은 제가 지난번에 인기만을 팔릴 때에도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참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이 마필은 불안합니다. 결정력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당연 따라가서는 만만치가 않은데 1번, 3번이 자멸하게 뻔하다면 얘도 기회는 분명히 온다는 거죠. 아예 무시 못하게. 그래서 1번, 3번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을 나가니까 한 마리가 선행을 포기하고 그렇게 탄다면은 저는 3번 쪽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어요. 1번을 지우고 두 마필 다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3번은 안고 와야 될 것 같고 충만은 이 세 마디 안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4번 센토사 재수없어 진짜. 이게 좀 이경주에 키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좀 더 보고 컨디션을 본 다음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럭키 상훈이 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고 있네요. 근데 김덕현 기수 만나봤거든요. 근데 김덕현 기수는 꼭 말을 하다가 말 괜찮아요 하다가 꼭 뒤에 하는 말이 있어갖고 그 뒤에 하는 말 때문에 좀 헷갈려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현장에서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지식정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궁금하죠? 나도 말하고 싶다 방송에서. 근데 K또 기수한테 누가 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공마 7경주고요. 12마리 RPD 출전했는데 어느 정도는 뭐 우열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매번 팔리는 마필이죠. 오마 선 오브 썬더. 이건 진짜 포기하고 싶다 이제. 말이 안 떠요. 예전에 그 근성은 다 어디로 쳐박았는지. 뭔가 마필이 2%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밀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거 팔려도 불안불안하고요. 이거 백두의 정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팔리는데 불안하고요. 이거 선 오브 썬더는 지울 정도는 아니고. 백두의 정상은 솔직히 지난번에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렸었죠. 금노얄은 상승세이고 김덕현 기수도 컨디션 좋다고 하는데 이 부담 중량이 56이다 보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거기에 반해서 10번 제마 특급은 자유롭죠. 마필 좀 기복이 있다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부담 중량에서 워낙에 가벼운 조건을 맞았다고 보여지고요. 실무 라온한지 말은 그 능력이 없다고 봤는데 최근에 뛰는 모습을 보면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도 착차가 없는 3차를 했는데 이게 말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온한예발이라는 마필도 실질적으로 결정력이 굉장히 부족했던 마필인데 최근에 뛰는 모습만 놓고 본다면 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그래서 차츰차츰 나아지는 마필이 저는 더 좋은 마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역 기수도 라온한예발에 대한 평가도 나쁘지 않았고 1300m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본 우대룡은 선입권 전개한 다음에 다소 좀 무뎌지는 걸음이 있었는데 뭐 안쪽이니까 선행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 어쨌든 경제 조건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뭐 7번과 금로이알이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금덕형 기수도 그렇고 얘기하는데 저는 10번과 11번 쪽에서 충막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좀 부담장 없고 상승세고 걸음이 늘고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충막 선정을 하고 백두의 정상은 안 되고요. 뭐 1번, 5번, 7번 이 안에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대놓고 얘기해줘요. 금놀이 압도적이네요. 한대건은 어떤 마필을 충마로? 두 마필 중에서 충마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금노얄은 컨디션이 나쁜 게 아니라 부담량 56kg 때문에 이 덜미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서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에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 경주인 2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한 번만 우아룡은 좋아요. 힘이 좀 남는 느낌? 조기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아져서 오마 심플 스타일은 선행을 같이 있다는 게 최대 이점이죠. 3번 넣고 5번, 7번 주력. 5번이 선두 지켜내면서 5번, 3번, 8번.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경주입니다. 1번 미라클로프는 안쪽 게이트를 파고든다면 입장권이 유력한 만큼 1번 마필 충마로 넣고 1번 넣고 2번, 9번. 1번, 4번, 9번입니다. 1번, 4번, 9번. 경주리 1700m 제11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11경주입니다. 얼마 비평이 많이 좋아졌죠.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고 15번 스피드별도 모처럼 만에 빠른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 선두권을 공략하고 8번 넣고 11, 4번 마필이고요. 전전에 안쪽에서 7번도 2, 3위권 따라붙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에 한대건에 최대 메인 승부처죠. 더바가 메인 승부처. 12번의 RPD를 출전했는데
굉장히 들어가는 마필들이 많아요. 돌아온 뽀빠이, 가이아바 봉봉, 블루 키턴, 고모 소울메이트, 팔마 문학 엠파이어, 뭐 실버 일옵션. 자, 이 마필들을 모조리 압도하는 마필은 3번 로드반입니다. 얘는 축이죠. 4번을 놓고 때리는 경주. 축만 공개드리는 거예요. 부담량이 56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얘는 왔습니다. 데뷔한 이후에 보여준 두 번의 경주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완벽하게 한 뭐 100% 힘이 차서 너희들은 껌이야 이렇게 이기는 마필은 아니지만 계속 마필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크 스토리가 잘 뛴 거지 이 로드반이 못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보담량 56이기 때문에 얘도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마필들이 다 개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선입권에 로드반을 물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로드반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선행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번만 로드반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의 강력한 축이다. 쓰지마. 이거 어차피 축마로 팔려. 왕대가리로 팔리니까 안 써도 돼. 4번만 로드반을 놓고 승부하는데 요만큼이 도전이 가능해요. 4번만 로드반을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가 도전이 가능하죠. 자, 되는 마필 빼고 안 되는 마필은 지우고, 그렇다면 한대건의 한방 마건은 무엇이냐? 4번을 놓고 어떤 마필에 한 방을 꽂아주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래야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주력 한 방으로 때리는 마건이 제대로 꽂혀줘야지만 이런 경주에서는 돈이 되는 겁니다. 한대건 그 주력 한 방의 마건이 있기 때문에 남들도 다 놓고 하는 인기 1위 마필을 놓고 최대 승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썰레발을 풀고 있는 겁니다.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토요일경마의 최대 승부처예요. 8경주. 4번 놓고 하십시오. 자, 4번 놓고 한대건이가 어떤 마필로 한 방 때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호 9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이 추천했고요. 직전 경주까지는 그래도 선전을 했던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실무와 가운포스가 다소 좀 불리해졌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조금 더 권을 보였는데 55kg 중량의 외곽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불리해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따라가는 전개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또 상대들이 이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일본 트라이썬더는 선입권 최적 전개 뭐 쥐어짜면서 정차적 일수가 정말 잘 탔죠. 뭐 착차가 거의 없이 선전을 했는데 부담량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 보여도 게이트가 안쪽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겠고, 3명 이상은 승급전이긴 한데 문성혁 기수는 말은 더 좋다고 하네요. 만약 3kg의 감량인데 지난번에도 뭐 조금 뭐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중요하진 않고요. 말은 좋대요. 그리고 전개도 좋은 마필이니까. 3번 롤브레이커도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뭔가 이제 마필이 뛰는 방법을 안 듯한 느낌? 옛날에 악벽도 있었던 마필인데 그 악벽도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천이 여론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한대건이가 메인 승부로 가지고 가서 강하총과 47배의 배당을 쌍승시간 어마어마했죠. 그대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주력 막권으로 여러분들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내가 잘 맞춰줄 때는 나한테 고맙다거나 그때 내 문자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 그 당시에 내 문자를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성정보도 그랬고. 근데 그걸 맞췄다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뽀찌를 준 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해. 근데 내가 조금 성적이 떨어지잖아? 와, 쌍욕이란 쌍욕은 다 해.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이런 거는, 이런 막건은 얼마나 좋아. 정말 한 걸 아니야. 그리고 전 이런 막건 잘 추천하지도 않아요. 사실 스타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막건은 7배에서 한 20배 사이에요. 이런 17배짜리는 잘 추천하지 않아요. 오직 했을까 내가. 쌍으로 사라고. 야, 이때 진짜 불과 11월 30일이면은 한 달도 안 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아실 거예요. 이거 적중해갖고 막건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대건이가 이거 추천했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 구라를 치겠습니까? 뭘 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안 돼.
이건 안 되죠. 승급 전에 선행도 못 가. 아니, 이번엔 완전 꽝된 거죠. 얘는 그냥 병신된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도 버릴 건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최대 목병이 한 마리가 있죠. 바로 이거 뭐 샤르니 힐링. 이건 내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이번 경기부터. 이 마필이 글쎄요, 뭐 다른 마필도 다 때려잡는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강급된 이후에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예전의 기량들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경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바로 고원마 샤르니 힐링이에요. 뭐 경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선두권에서 막 얼망졸망 싸우다가 막판에 뭐가 하나 날라와. 저기서 뭐가 날라와. 모자가 9번이 파란색인가? 5번이 파란색인데 파란색 비슷한 하늘색, 파란색 비슷한 색깔. 네. 그 색깔이 날라오면 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치십시오. 네. 대단하다. 근데 꼭 참고해보세요. 네. 배당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충막감으로 굳이 선정을 한다면은 3번이 낫겠죠. 네. 최근에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후차권은 현장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보고 싶지 않다 사실. 자, 서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피디 출전했는데 고만고만해요. 네. 2번 막 콜윈 원이야 윈이야. 네, 콜윈. 6번 막 슬링스톤. 요즘 이름을 자꾸 까먹어. 사람 이름도 까먹는데 말 이름을 잘 기억 못하고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지금 서울탱크 8번 환상스타 보마 댄싱 블레이드 요 안에서 끝나겠죠. 요 안에서 마무리가 될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뭘 놓고 할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번, 6번, 7번, 8번, 9번 제가 뭘 놓고 할까요? 그래서 승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요거는 제가 남겨놓을게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2번, 6번, 7번, 8번, 9번 이 5마리 안에서 경주는 끝이 났습니다. 과연 한대건이가 어떠한 나필, 인기 1위는 아닐 거예요. 어떠한 나필을 축으로 놓고 이번 경주 한 방을 때리느냐. 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니까 노림수를 가지고 중배당 이상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인 10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 넘어가죠. 이건 뭐 거의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죠. MJ 파워는 오겠죠. 웬만하면 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였죠? 과천시장비였나요? 대상경주 백문백답 투데이 에이스 1등급 말이에요. 1등급 말. 1등급 말 경주에 나가서 MJ 파워가 바닥을 기었습니다. 부산까지 가서 아무 의미 없죠. 뭐 한번 출전해 본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반 경주에서는 강자급으로 아직은 꼽을 수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왔다.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정력 없는 페네트로는 편성을 잘 골랐고요. 1번 문화가리아리는 선행으로 버티기를 한번 들어올 만하니까 가능성이 있고 6번 프리마킨도 편성 8번 토함산 파워도 편성 피닉스선은 팔리는데 얘는 선행 갈 수 있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으려고 선행 못 갑니다. 1번 문화가리아리 때문에 구멍수 많이 살 수 없는 경주예요. 3번 넣고 1번, 5번, 6번인데 이 안에서 주정막권 한 방으로 때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영양가 없는 경주긴 한데 적중을 할 것 같아요. 3번, 5번이 대끼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심 땡기는 마표는 3번, 1번이에요. 어쨌든 이 세 마리가 압도적인 능력마이긴 한데 복병가문은 6번만 프리마킨 요 한 마리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놓고 하십시오. 어디 봅시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승부처 공개 드리면서 마무리 짓게 2588열 8경주가 더 봐가면 승부처 제주경마는 1경주와 5경주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는 서울 경마만 펼쳐져요. 15개 이거 누가 예상가 중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15개의 경주가 펼쳐지는데 방송이 조금 길지 않게 짧게 녹화해 놓을 테니까 서울 경마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청만 하지 말고 좀 신청합시다. 네, 문자도 좀 신청하시고 음성도 한번 들어주세요. 먹고 살라고 하는 짓거리니까 돈 안 되면 나도 이거 때려칠 거야. 감사합니다. 한대건이었습니다.